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3명째부터는 20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고 또 월세는 최대 7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항목들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졌는지 자세한 내용 심층 취재해서 알아봅니다.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더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달라진 점은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일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게 된 건데요. 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롯해 자녀 인적공제와 월세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습니다. 과세 형평을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자에게는 소득을 줄여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공제보다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한 6세 이하 자녀, 출생, 입양 자녀 소득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 등을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 원씩, 2명을 초과할 때에는 1인당 20만 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즉 자녀가 1명이면 15만 원, 자녀가 2명이면 30만 원, 3명이면 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지출액의 15%까지 세액공제로 바뀌고,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은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 공제 역시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서민 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최대 75만 원까지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월세액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확정 일자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되어 임차 보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현행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을 201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또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직불카드와 현금 영수증 등의 증가 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제율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지만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아지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40%까지 공제됩니다. 또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신설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에는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 5%에서 2%로 공제율이 축소되는데요. 반면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의 경우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꼼꼼히 챙길수록 연말정산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은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개정된 세법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해서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